철석, 궁궐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집니다. 찰나의 침묵 뒤에 고개를 떨군 여인. 그녀는 바로 조선의 왕 정조의 생모이자 사도세자의 아내인 해경궁 홍씨입니다. 그녀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친 손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솜털이 채 가시지 않은 15살 소녀 정순왕후였습니다. 며느리보다 9살이나 어린 이 소녀는 영조의 계비가 되어 들어오자마자 조선 왕실의 서슬퍼런 예법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며 24살의 며느리를 무릎 꿇린 것입니다. 세상은 그녀를 조선에서 가장 귀한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비단 치마 뒤에 가려진 진실은 노비보다 못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뒤주에 갇혀 8일 동안 굶주리다 죽어갔고 친정 가문은 역적으로 몰려 몰살당하던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숨을 죽이고 살아남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이보다 더 기구한 팔자가 또 있을까요? 세자빈으로 입궐하던 10살 소녀의 꿈은 남편을 잃은 죄인의 아내가 되었고 자식조차 내 자식이라 부르지 못하는 법적인 박탈감 속에 80년 세월을 독사와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궁궐에서 80년을 버텨냈을까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의문사하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그 참혹한 세월 속에서 그녀가 붓을 들어 피로 써내려간 기록, 한중록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화려한 감옥이라 불리는 궁궐에서 인간의 존엄을 짓밟힌 채 살아남는 것 자체가 투쟁이었던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기이자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증언하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계신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꽃다운 10살, 9살 연하 시어머니를 맞이하다. 어린 세자빈의 꽃같은 시작. 1744년 봄이었습니다. 창덕궁 대문 앞에 10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홍봉안의 딸 홍씨였습니다. 그녀는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풍산 홍씨 가문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냈고 아버지는 승승장구하던 관료였습니다. 세자빈 간택, 온 나라 양반가 딸들이 꿈꾸는 자리였습니다. 그 영광이 10살 홍씨에게 돌아왔습니다. 궁궐은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기와와 단청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어린 소녀의 눈에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세자는 15살이었습니다. 사도세자, 훗날 그녀의 모든 비극이 될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입궁식은 성대했습니다. 온 궁궐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0살 신부는 떨리는 손으로 예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을까요? 이곳에서 80년을 살게 될 것을요. 이 화려한 궁궐이 평생의 감옥이 될 것을요. 청천벽력 새 시어머니의 등장. 1757년 해경궁이 23이 되던 해였습니다. 궁궐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실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곧 새 왕비를 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택된 여인은 경주 김씨였습니다. 김항구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15살이었습니다. 해경궁은 그때 24살, 갑자기 9살 어린 시어머니가 생긴 것입니다. 궁궐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순왕후, 이 15살 소녀가 해경궁의 평생 적이 됩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 왕비는 영특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영조의 총애를 단숨에 독차지했습니다. 해경궁은 당황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자신보다 9살이나 어렸습니다. 첫 대면 날이 왔습니다. 해기경궁은 정순왕후 처소로 문안을 갔습니다. 궁중예법이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5살 소녀였지만 왕비의 위엄을 뿜어냈습니다. 24살 해경궁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마마마, 문안 여쭙니다. 해경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보다 9살 어린 소녀를 어머니라 불러야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천천히 해경궁을 내려다봤습니다. 찬찬히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품평하듯 재듯 차갑게요. 일어나거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권력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느꼈습니다. 이 어린 왕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요. 앞으로 힘든 날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궁궐의 서열은 명확해졌습니다. 정순왕후가 위였습니다. 해경궁은 아래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위였습니다. 왕비와 세자빈,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해경궁은 매일 아침 문안을 갔습니다. 9살 어린 시어머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정순왕후는 까다로웠습니다. 해경궁의 예법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예법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했습니다. 세자빈이 그런 것도 모르느냐고요? 24살 며느리는 15살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궁녀들은 숨죽였습니다. 이 이상한 구도를 지켜보며요. 누구도 해경궁을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해경궁은 밤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친정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궁궐에서는 함부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입궁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영조는 젊은 왕비에게 빠져들었습니다. 60이 넘은 왕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영리했습니다. 영조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알았습니다. 왕의 곁에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삭임의 대상은 사도세자였습니다. 자신보다 10살 많은 의붓 아들이었습니다. 정순왕후에게 사도세자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사도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의 입지는 좁아집니다. 그의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되면 자신은 힘을 잃습니다. 정순왕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제거해야 한다고요? 아니, 최소한 무력화시켜야 한다고요. 해경궁은 이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정순왕후가 남편을 어떻게 보는지를요. 차가운 시선, 경계하는 눈빛을요. 긴장감이 궁궐을 감쌌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원래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정순왕후가 끼어들었습니다. 해경궁은 무력했습니다. 남편을 보호할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9살 어린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해경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궁궐은 넓었습니다. 그러나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해경궁의 고통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2장, 밤마다 흐르는 독설, 영조와 사도의 사이를 가르다. 이간질의 기술. 정순왕후는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영조 곁에 있었습니다. 왕의 침소에서 속삭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습니다. 오늘 세자께서 대리청정을 그르치셨다 하옵니다. 세자께서 또 궁을 나가셨다 하옵니다. 세자께서 궁녀들을 함부로 대하신다 하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실제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는 그것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실수를 큰 죄처럼 부풀렸습니다.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전했습니다.
영조의 분노를 부채질했습니다. 영조는 노쇠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왕비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교묘했습니다. 직접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다더이다 라는 식으로 전했습니다.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사도세자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틈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해경궁은 중간에서 견뎌냈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아버지에게 질책당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법이라는 채찍. 정순 왕후는 해경궁을 다루는 법도 알았습니다.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예법을 이용했습니다. 조선은 예의의 나라였습니다. 특히 궁중예법은 엄격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큰 죄가 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해경궁의 예법을 흠잡았습니다. 그렇게 앉는 것이 예법이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세자빈의 도리냐? 해경궁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예법대로 했는데 트집을 잡혔습니다. 항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경궁이 문안을 갔을 때였습니다. 정순 왕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세자빈의 예가 흐트러졌다. 해경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마마. 송구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순 왕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해경궁은 얼어붙었습니다. 궁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기다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해경궁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마루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세자빈의 도리를 망각하지 말라. 정순 왕후가 내려다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해경궁은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마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어야 했습니다. 정순 왕후는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굴욕을 확실히 새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궁녀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24살 세자빈이 15살 왕비에게 무릎 꿇은 것을요. 소문은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해경궁의 위신은 추락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당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 왕후의 기선제압이 성공한 것입니다. 광기의 씨앗. 사도세자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조는 매일 그를 질책했습니다. 왕비 정순 왕후는 끊임없이 그의 실수를 전했습니다. 세자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감시의 눈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트집을 잡혔습니다.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사도세자는 대리청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영조의 실망은 더 커졌습니다. 세자는 궁을 자주 나갔습니다.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정순 왕후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세자가 또 궁을 빠져나갔다. 세자가 궁녀를 함부로 대했다. 영조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세자를 불러 곤장을 치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해경궁은 남편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해하더니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해경궁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도 나를 감시하는 것이냐? 해경궁은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하?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의 망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궁녀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경궁은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해칠까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더 큰 죄를 지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영조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세자가 궁녀를 죽였습니다. 영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순 왕후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손을 써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영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결심이 선 눈빛이었습니다. 해경궁은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적이었습니다. 친정에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궁궐의 일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빈으로서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며 버텼습니다. 훗날 정조가 될 어린 원손이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밤마다 해경궁은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나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궁궐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해경궁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762년 임오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해의 여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제3장 뒤주에 갇힌 남편, 살려달라 빌 곳이 없었다. 운명의 그날 1762년 윤 5월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사도세자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환청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영조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정순왕후가 말했습니다. 세자가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영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 5월 13일이었습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불렀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사도세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용서하소서. 그러나 영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복을 벗어라.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세자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떨었습니다. 27년을 세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궁녀들이 옷을 벗겼습니다. 관복이 벗겨졌습니다. 세자의 상징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해경궁이 달려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뛰어온 것입니다. 아바마마,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영조는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물러가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해경궁은 절을 했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이요. 제발 살려주소서. 그러나 영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곁에 정순왕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영조가 명령했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뒤주, 쌀을 보관하는 나무개였습니다. 그 안에 사람을 가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요. 뒤주 안에 갇히면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아바마마, 사도세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를 죽이시려거든 칼로 베어주소서. 뒤주는 치욕이었습니다. 역적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데요. 그저 아버지가 싫어한다는 이유로요. 영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관들이 사도세자를 끌었습니다. 세자는 버둥거렸습니다. 해경궁이 매달렸습니다. 아바마마, 제발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정순왕후가 해경궁을 끌어냈습니다. 세자빈 어명이시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뒤주 뚜껑이 열렸습니다. 좁았습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사도세자가 밀려 들어갔습니다. 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열어주소서. 뒤주 안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아바마마, 저를 죽이지 마소서. 영조는 등을 돌렸습니다. 뒷모습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해경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이 뒤주에 갇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뒤주 안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꺼내달라. 더위가 맹렬했습니다. 뒤주는 마당 한복판에 놓였습니다.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둘째 날,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물을 영조는 금지했습니다. 아무도 뒤주에 접근하지 말라고요. 물 한 모금도 주지 말라고요. 해경궁은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목소리가 더 약해졌습니다. 간간히 신음만 들렸습니다. 해경궁이 영조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영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자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다. 냉정했습니다. 정순왕후가 해경궁을 끌어냈습니다. 세자빈 체면을 지키시오.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넷째 날, 뒤주에서 소리가 끊겼습니다. 정적만 흘렀습니다. 해경궁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날, 미약한 신음이 다시 들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뒤주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더위와 갈증과 공포와 절망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해경궁은 어린 아들을 안았습니다. 훗날의 정조였습니다. 아버지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곱째 날, 뒤주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요. 여드레째 되는 날, 윤호월 21일이었습니다. 영조가 명령했습니다. 뒤주를 열어라. 내관들이 다가갔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죽어 있었습니다. 38살의 나이로요. 뒤주 안에서 굶어 죽은 것입니다. 해경궁이 달려왔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도세자의 몸은 웅크려져 있었습니다. 좁은 뒤주에 갇혀서 펴지도 못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해경궁이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저하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습니다. 영조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가 서 있었습니다. 해경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를 해경궁은 보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미소였습니다. 승리한 자의 미소였습니다. 정순왕후가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우아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정순왕후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 해경궁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린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마마마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합니다. 영조가 해경궁을 불렀습니다. 사도는 역적이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경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아바마마. 영조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알았습니다. 여기서 잘못 답하면 아들도 죽는다는 것을요.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요. 저는 대전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해경궁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어서요. 영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도를 위해 울지 마라. 그는 죄인이다. 해경궁은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남편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경궁은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9살 어린 시어머니 앞에서 무력했던 것처럼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내렸습니다. 저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아들을 선택했으니까요. 이것이 그녀의 평생 짐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 죄인의 아내, 노비보다 못한 삶이 시작되다. 급변하는 운명.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해경궁의 위치가 추락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역적의 아내였습니다. 영조가 명령했습니다. 사도는 왕실에서 지워라. 기록에서
이름을 삭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자궁이 폐쇄되었습니다. 해경궁은 작은 처소로 옮겨야 했습니다. 궁녀들도 대부분 흩어졌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습니다. 세자빈으로서의 대우도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저 역적의 미망인이었습니다. 정순왕후가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영조는 젊은 왕비에게 더욱 의지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왕비에게서 달랬습니다. 해경궁은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눈에 띄면 안 되었습니다. 언제 또 칼날이 날아올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정순왕후에게 문안을 갔습니다. 예전보다 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역적의 아내는 더 낮아야 했으니까요. 정순왕후는 냉담했습니다. 해경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짓 하나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궁녀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몰락한 세자빈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가장 큰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영조가 해경궁을 불렀습니다. 원손을 데려오라. 어린 원손, 훗날의 정조였습니다. 해경궁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버티게 한 이유였습니다. 영조가 말했습니다. 원손은 이제 사도의 아들이 아니다. 해경궁이 얼어붙었습니다.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시킨다. 영조의 결정이었습니다. 번복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효장세자, 영조의 맏아들이었지만 일찍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원손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삼는다는 것, 그것은 사도세자와의 연을 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원손은 이제 사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해경궁에게 물었습니다. 이의가 있느냐? 물론 없어야 했습니다. 없사옵니다. 해경궁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손의 생모는 더 이상 해경궁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효장세자빈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물론 효장세자빈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그랬습니다. 해경궁은 생모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요. 해경궁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빼앗겼습니다. 남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순왕후는 잔인했습니다. 해경궁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세자빈, 그 옷차림은 무엇이냐? 세자빈, 걸음걸이가 흐트러졌다. 해경궁은 매번 사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경궁이 문안을 늦게 왔습니다. 실은 몸이 아팠던 것입니다. 정순왕후가 화를 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다니. 이것이 세자빈의 도리냐? 해경궁이 사과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마마. 몸이 불편하여 변명을 하느냐? 정순왕후가 일어섰습니다. 해경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뺨을 쳤습니다. 찰싹. 궁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해경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용서하지 않겠다. 정순왕후가 경고했습니다. 해경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해경궁의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수모를 겪었습니다. 궁궐 구석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친정도 위태로웠습니다. 홍봉하는 아직 벼슬을 유지했지만요. 언제 몰락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는 홍씨 가문을 노렸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모은 죄를 물으려 했습니다. 해경궁의 친정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해경궁은 두려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친정이 멸문할까 봐요. 부모와 형제들이 죽을까 봐요. 그래서 더욱 조심했습니다.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궁궐의 유령처럼 해경궁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자빈이었습니다. 궁녀들이 떠받들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었습니다. 궁궐 구석을 조용히 지나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역적의 아내와 가까이 하면 화를 입으니까요. 해경궁은 고립되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법적 아들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그녀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원소는 영특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언젠가 왕이 될 아이였습니다. 해경궁은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요,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날은 멀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해경궁은 견뎌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뒤주 속에서 고통받던 모습을요. 저하 용서하소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요. 아니, 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이요. 물론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해경궁은 조용히 늙어갔습니다. 궁궐의 유령으로 살아갔습니다. 정순왕후의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해경궁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알았습니다. 해경궁은 숨도 조심스럽게 쉬었습니다. 언제 또 칼날이 날아올지 몰랐으니까요.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제5장 아들 정조의 등극, 그러나 끝나지 않은 전쟁. 영조의 죽음. 1776년 봄이었습니다. 영조가 위독해졌습니다. 83년을 산 노왕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 52해를 통치했습니다. 이제 그 긴 여정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영조는 남편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영조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3월 5일이었습니다. 궁궐이 상복으로 물들었습니다. 원손이 즉위했습니다. 25살의 정조였습니다. 해경궁의 아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해경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의 눈물이었을까요? 오랜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14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의 첫 번째 선언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였습니다. 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효장세자의 양자가 아니라는 것, 사도세자의 친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정조의 선언이었습니다. 해경궁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왕께서는 사도를 역적이라 하셨다. 그러나 과인은 아버지를 기억한다. 조심스러운 복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명예를 되찾는 것,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조의 계비, 법적으로는 정조의 할머니,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여인. 정순왕후는 반발했습니다. 사도는 역적이었다. 선왕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 정조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를 정면으로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표의 나라 조선에서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했습니다. 더 좋은 자리로 옮겼습니다.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라 추존했습니다. 역적이 아닌 세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정조의 첫 번째 복수였습니다. 두 여인의 전쟁 해경궁과 정순왕후. 두 여인의 긴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구도가 바뀌었지만요. 해경궁은 왕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 정식 존호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역적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왕 대비라는 지위가 있었습니다. 궁궐 서열에서는 여전히 위였습니다. 두 여인은 정조를 사이에 두고 겨뤘습니다. 해경궁은 아들을 지지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왕을 견제했습니다. 조정 신하들도 나뉘었습니다. 정조를 지지하는 파벌, 정순왕후를 따르는 파벌. 정치적 싸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두 여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노련했습니다. 50년 넘게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권력의 기술을 완벽히 알았습니다. 해경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정순왕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밤마다 해경궁은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무사하기를요, 정순왕후가 해를 끼치지 않기를요. 정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서요, 두 여인을 모두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현명했습니다. 균형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를 공경하되 어머니를 보호했습니다. 한중록의 지필. 해경궁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요.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정순왕후가 무엇을 했는지. 한중록. 해경궁이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모년 일을 적노라. 첫 문장이었습니다. 1762년에 그날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뒤주에 갇힌 날, 여드레 동안 고통받던 날, 결국 죽음을 맞이한 날. 해경궁은 울면서 썼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50년을 참아온 울분이었습니다. 밤새 글을 썼습니다. 궁녀들도 모르게요. 촛불을 켜고 조용히요. 정순왕후를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대왕대비였으니까요. 그러나 암시했습니다. 누가 영조를 부추겼는지요. 누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았는지요. 한중록은 해경궁의 증언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후세에 남길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이 기록만 남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요. 때로는 붓을 놓고 울었습니다.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고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계속 썼습니다. 써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남편에 대한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완성된 한중록을 보았습니다. 긴 세월의 기록이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의 기록이었습니다. 해경궁은 그것을 숨겼습니다. 정순왕후가 알면 안 되었습니다. 언젠가 세상에 나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희망. 정조의 치세는 빛났습니다.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해경궁은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해경궁은 조심스럽게 행복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는 여전했습니다. 기회를 노렸습니다. 정조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해경궁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살아있는 한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조의 치세는 계속되었습니다. 24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해경궁은 늙어갔습니다. 60을 넘어 7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제6장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정순왕후의 피해 숙청. 의문의 서거. 1800년 여름이었습니다. 정조가 아팠습니다. 등에 종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종기는 흔한 병이었으니까요. 곧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정조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해경궁은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6월 28일 정조가 위독해졌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해경궁이 달려갔습니다. 저하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조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조가 승하했습니다. 49살의 나이였습니다. 해경궁은 넋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정조의 죽음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단순한 종기로 죽기에는 이상했습니다. 해경궁은 의심했습니다. 누가 아들을 죽였을까? 독살이 아닐까? 그러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조의 임종 자리에 있던 사람,
정순왕후였습니다. 해경궁은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정조를 간호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지켰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해경궁은 의심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대왕 대비를 의심한다는 것은 역모였습니다. 권력의 공백. 정조가 죽자 왕위는 어린 순조에게 갔습니다. 11살 소년이었습니다. 정조의 아들, 해경궁의 손자였습니다. 어린 왕은 혼자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정치를 해야 했습니다. 수렴청정이 필요했습니다. 정순왕후가 나섰습니다. 내가 수렴청정을 하겠다. 대왕 대비로서의 권한이었습니다. 해경궁은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할머니로서요. 그러나 정순왕후가 더 빨랐습니다. 권력을 움켜쥐었습니다. 해경궁은 밀려났습니다. 정순왕후의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60년 전 영조의 왕비가 되었을 때처럼 다시 한번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해경궁은 무력했습니다. 68살의 노인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65살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늙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가 승리했습니다. 해경궁은 다시 한번 패배했습니다. 피의 숙청이 시작되다. 정조가 죽은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먼저 정조의 측근들을 제거했습니다. 역모를 꾀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잡혀갔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조가 신임했던 이들이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정조의 정치가 모두 뒤집혔습니다. 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해경궁의 친정이었습니다. 홍씨 가문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홍씨 가문이 역모를 꾀했다. 정순왕후의 선언이었습니다. 근거는 불분명했습니다. 해경궁의 조카들이 잡혔습니다. 친정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고문실로 향했습니다. 해경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순왕후 앞에서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정순왕후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60년 전 그때처럼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역모에 홍씨가 관여했다. 정순왕후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다. 해경궁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마. 친정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었습니다. 해경궁의 조카 홍락임이 죽었습니다. 사약을 받았습니다. 역모죄로 처형되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유배를 갔습니다. 먼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요. 홍씨 가문의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났습니다. 명문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해경궁은 지켜봐야 했습니다. 친정이 무너지는 것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이제 친정마저요. 남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순왕후는 만족했습니다. 60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해경궁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어린 손자 순조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순조도 정순왕후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해경궁은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왕실의 어른이었지만요. 아무도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청상과부의 말년. 해경궁은 생각했습니다. 이 긴 인생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10살에 입궁했습니다. 화려한 꿈을 꾸며요. 그러나 그 꿈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뒤주에서 죽었습니다. 아들은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친정은 몰살당했습니다.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력하게 지켜만 봤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60년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날은 며칠이나 되었을까요? 어린 시어머니 정순왕후 6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60년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해경궁은 패배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궁궐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갇힌 하늘이었습니다. 60년 동안
같은 하늘을 봤습니다. 60년 동안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감옥 같은 궁궐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요? 언제쯤 편안해질까요? 죽음만이 해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버텨야 했습니다. 어린 손자, 순조,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요. 이 아이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해경궁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요. 끝까지 버티겠다고요. 제7장 81세의 임종, 이제야 사도에게 갑니다. 정순 왕후의 죽음, 1805년 정월이었습니다. 정순 왕후가 위독해졌습니다. 73살의 나이였습니다. 60년을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영조의 왕비, 정조 시대의 대왕 대비, 그리고 순조의 수렴청정을 한 여인, 정순 왕후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해경궁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생의 적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순 왕후가 죽었습니다. 1월 13일이었습니다. 긴 생애가 끝났습니다. 궁궐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대왕 대비의 죽음이었으니까요. 장례는 성대했습니다. 해경궁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예를 갖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순 왕후의 관이 궁궐을 떠났습니다. 해경궁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60년의 긴 악연, 이제 끝났습니다. 해경궁은 홀로 남았습니다. 최후의 승자. 정순 왕후가 죽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해경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정순 왕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해경궁을 찾았습니다. 왕실의 어른으로 대우했습니다. 해경궁은 72이었습니다. 정순 왕후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승자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잃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친정도요. 해경궁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순조를 지켜봤습니다. 손자가 잘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가끔 한중록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에 쓴 글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생생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시어머니의 학대, 60년 전의 일이 어제 같았습니다. 해경궁은 더 많은 글을 썼습니다. 한중록에 추가했습니다. 후세의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경궁은 계속 늙어갔습니다. 70 중반을 넘어 80에 가까워졌습니다. 조선 역사상 이렇게 오래 산 왕실 여인은 없었습니다. 해경궁은 기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해경궁은 자주 사도세자의 묘에 갔습니다. 정조가 육릉으로 옮긴 묘였습니다. 남편이 잠든 곳이었습니다.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저하, 소첩입니다. 용서하소서. 제가 저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력한 아내였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신도 힘들었다는 것을요. 무력했다는 것을요. 해경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용서해줬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나 한은 남았습니다. 뒤주에 갇힌 남편을 구하지 못한 한, 여드레 동안 지켜만 본 한, 그 한은 평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져갈 것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일어섰습니다. 묘에 절을 했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에 올 것입니다. 영원히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세월. 1815년 해경궁은 81세가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장수였습니다. 몸은 쇠약했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방에서 보냈습니다. 손자 순조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마마마 안녕하시옵니까?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해경궁은 손자를 봤습니다. 정조로를 닮았습니다. 아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잘 있거라. 해경궁이 말했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야 한다. 순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진심이었습니다. 해경궁은 만족했습니다. 손자만큼은 잘 자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있었습니다. 긴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8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무엇이 행복이었을까요?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살았을까요? 무엇을 위해 버텼을까요? 해경궁은 알았습니다. 의무였습니다. 왕실 여인으로서의 의무, 어머니로서의 의무, 그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편히 눈을 감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1815년 정월 13일 해경궁이 위독해졌습니다. 마침내 때가 온 것입니다. 순조가 달려왔습니다. 왕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해경궁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해경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이 약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조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마마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경궁이 눈을 떴습니다. 손자를 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입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순조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도 해경궁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제야 갑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정월 13일 해경궁 홍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1년의 생애였습니다. 70년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조선 왕실 최장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원한 것은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기록한 그녀. 해경궁의 장례는 성대했습니다. 순조가 직접 챙겼습니다. 왕실의 예를 다했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 곁에 묻혔습니다. 육릉 옆 건릉이었습니다. 70년 만에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해경궁을 기억했습니다. 비운의 여인이었다고요. 고난을 견딘 강한 여인이었다고요. 한중록이 전해졌습니다. 해경궁이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정순왕후의 잔혹함. 역사는 해경궁을 평가했습니다. 인내의 상징이라고요. 여성의 힘을 보여준 인물이라고요. 그러나 해경궁 자신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영웅이라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버텨냈을 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궁궐은 화려했지만 지옥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80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해경궁 홍씨의 일생이었습니다. 제8장 결론. 해경궁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권력의 잔혹함입니다. 궁궐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색했습니다. 둘째, 여성의 무력함입니다. 해경궁은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왕실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구할 수 없었고요. 아들을 지킬 수 없었고요. 조선시대의 여성의 한계였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라도요. 결국 남성 권력의 부속물이었습니다. 셋째, 인간의 질긴 생명력입니다. 해경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살았습니다. 80년을 버텼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입니다. 넷째, 진실을 기록하는 용기입니다. 해경궁은 한중록을 썼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진실을요. 역사의 이면을요. 기록이 없었다면 모두 묻혔을 것입니다. 해경궁의 고통도, 사도세자의 억울함도요. 기록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해경궁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시집살이가 있습니다. 권력의 횡포가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만큼은 아닙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해경궁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를요.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를요.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정순왕후는 아닌지요.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조금의 힘이라도 생기면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싶어집니다. 정순왕후도 처음부터 악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5살 소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그녀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요. 나이가 들었을 때요. 며느리를, 직장 후배를, 나보다 약한 사람을요.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해경궁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무리, 궁궐은 지옥이었다. 해경궁 홍씨,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실 여인, 그러나 가장 불행했던 여인. 10살에 이 궁에서 81세에 죽었습니다. 70년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은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은 뒤죄에서 죽었습니다. 아들은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친정은 몰살당했습니다. 9살 어린 시어머니에게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뺨을 맞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견뎠습니다. 80년을 버텼습니다. 정순왕후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을까요? 잃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해경궁은 말했습니다. 궁궐은 지옥이었다고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해경궁을, 사도세자를요, 그들의 고통을요. 그리고 다짐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요. 권력이 사람을 짓밟지 않도록요. 해경궁은 이제 편히 쉬고 있습니다. 남편 사도세자 곁에서요. 7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입니다. 그들이 평화를 찾았기를 바랍니다. 저승에서라도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행복을요. 역사는 계속됩니다. 해경궁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한중록을 통해 이 기록을 통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200년의 시간을 넘어서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버텼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승리입니다. 해경궁 홍씨, 80년 피눈물의 기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